자,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부터 오늘 새로 나온 거 짚어볼게요. 예, 월요일 아침이니까 당연히 리얼미터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리얼미터는 여러분들이 혹시 점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리얼미터는 지난주에 비해서 거의 뭐 같은 지지율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리얼미터 상으로는 24.1%가 최저치였습니다. 긍정 지지도가 24.1%가 최저치였고요. 부정이 72.3%가 최대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요. 조금 다르긴 하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리얼미터의 국정 수행 평가 24.6%로 나왔습니다. 71.4가 이제 부정 평가이고요. 한 뭐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대단한 의미 부여를 또 할 건 아니지만, 네,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할 건 또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고 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겠죠. 예, 또 이거 얼굴 나오면 얼굴 보기 싫다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살짝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도 이렇게 저렇게 가도 나오네. 예,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24.6%고 5주 연속 20%대 지지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와 관련돼서는 제가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요. 오늘 오전에 뉴스토마토에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영식당 코너는 제 중간중간 뭐 얘기하다가도 이제 상민 씨 드립이 들어오면 상민 씨의 드립이 더 우선적으로 존중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의 평론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월요일은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상민 씨의 성대모사로 아침을 즐겁게 하는, 시작을 즐겁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뭐 최대한 좀 자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얼미터가 이런 식이잖아요. 리얼미터와 뭐 한길리서치, 그리고 NBS, 여론조사 공정, 여론조사 꽃, 한국갤럽 등등 대부분의 모든 여론조사의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즉 여론으로부터의 하방 압력을 받고 대체적으로 다 하락 추세죠.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심지어 하우스 이펙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하우스 이펙트라는 것은 어디에서 조사를 한다라고 여론조사 응답층이 인지를 하면 그 여론조사 기관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응답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결정하는데, 그 여론조사 기관을 만약에 내가 호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쪽으로 좀 더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즉 여론조사 꽃의 경우에는 민주진보 진영 쪽 여론조사 응답 비율이 더 높거나, 혹은 그쪽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성향이 많이 반영된다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닐 것 같고요. 한국갤럽이나 여론조사 공정, 이건 이제 데일리안이 주로 맡기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보수 성향의 지지층들이 더 몰릴 수 있다, 이제 그런 가능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싫어하시니까 이렇게 가릴게요. 자, 그래서 하우스 이펙트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하락 추세라는 것은 전반적인 흐름이자 트렌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획기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이 지지도의 하방 압력을 막아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여론은 폭발 직전이 아니라 이미 폭발하고도 남았던 상황이라고 보는 게 무방하겠죠. 예. 리얼미터는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 24.6에 71.4라는 것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나 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문법으로 대입을 시켜보자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30% 밑으로 맴돈다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평가를 해왔습니다. 궁금하시면 문재인 정부 때 지지도 분석이나 노무현 정부 때, 즉 진보 정부가 집권했을 때의 상황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요, 30%가 뭐예요? 40% 밑으로만 내려와도 죄송한 얘기인데 지랄지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지지도의 국면이 굉장히 뭐랄까 평상시와 크게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 별 충격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언론도 대통령의 지지도가 20% 초반이나 21, 22, 23, 20, 뭐 하물며 24, 25, 26이 되더라도 그것이 좀 올라갔다고 한들 대통령이 뭘 대단히 잘해가지고 반등 모멘텀이 생긴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들도 있거든요. 죄송한데 멍멍이 같은 소리입니다. 과거의 사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로는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고요. 국정 운영하기가 힘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어떤 대통령을 비난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 문법에 대입시켜 보거나 기존의 전직 대통령 사례와 비춰봤을 때 지금 대통령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정 운영이 불가한 수준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죠. 이거를 부인한다는 거는 그냥 바보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의 원인을 우리가 굳이 찾아본다면 뭐 제가 평가하기로는 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너무 부재한 거죠. 그러니까 부재하다는 얘기는 부족이 아니고 상황 인식이라는 건 대통령에게 없다. 그러니까 부족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라는 것은 제로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재하다라는 표현은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부재하다,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이따가 저희가 탄핵 국면의 지지도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말씀 나왔으니까 지금 보죠 뭐. 예, 지금 한번 볼게요. 박근혜 때와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잠시만요. 제가 캡처해 놓은 박근혜의 지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면요, 상황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지지율이 5%였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지율에서 그때는 뭐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분들도 있겠지만 2016년 당시에, 근데 5%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분들은 아스팔트에 나왔던 태극기 세력들밖에 없었죠. 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국면에서 이제 장외 집회로 나가게 되면 대통령은 뭐 제가 미뤄 짐작컨대 한 줌의 세력으로 이 국면을 맞대응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한국갤럽 지지도입니다. 보시면 자, 이게 지금 박근혜 때의 지지율이거든요. 놀랍죠?
여기에서 보시면 25대부터 주목하시는 게 좋아요. 25에서 17로, 17에서 5로, 5에서 5, 4까지 요 국면이거든요. 근데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꾸준하게 20%대 박스권을 총선 이후에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심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평론가가 있거나 마치 희망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여론조사를 오랜 기간 봐왔던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얼마나 최악의 지지도를 걸어가고 있는 건지, 지지도 국면을 걸어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들 이해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 건데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집권 시기는 2년 반입니다. 2년 반이 아직 뭐 11월 돼야 이제 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직 절반이 안 됐어요. 절반이 안 됐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총선 이후에 7개월째 20%대를 못 벗어나고 있고요. 하물며 박근혜도 30%를 유지하다가 30%가 붕괴되고 이 태블릿 보도가 2016년 10월 24일에 있거든요.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2016년 10월 24일에 JTBC가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쳤다라는 단독을 내보내죠. 물론 태블릿과 관련된 여러 그 정황들은 TV조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JTBC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10월 24일에 연설문 수정 보도가 있었을 때 그때가 이제 피크였어요. 네, 실제로. 그랬는데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가 그 대목 하나로 터지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언론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캠프에서 있었던 지금은 뭐 민주당의 영입 인사가 되었지만 신용현 교수라는 분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분의 폭로가 등장했고 그분이 11월 1일에 국감에 나오고 11월 2일에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하고요. 조국혁신당은 지난 주말에 탄핵을 외쳤고요.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지지도는 더 떨어집니다. 물론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보도가 있었을 당시에도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보도가 나와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순서가 역순이에요. 탄핵을 먼저 시민사회에서 거론을 했고요. 거론을 한 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가 피크를 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10월 25일에 있습니다. 즉 JTBC의 10월 24일 그 보도 이후에 10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요. 그때부터 그 이후에 첫 갤럽 조사가 이때인데 17%가 나와요.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늘 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보수 지지층들은 스트롱맨을 원합니다. 박근혜가 사과하지 않기를 바랬던 그 당시의 아스팔트 보수와 박근혜의 핵심 코어층은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나오고 일정 관리를 하고 연설문을 고쳤다고 한들 박근혜가 사과하지를 않길 바랐던 지지층이 많아요. 근데 박근혜가 대국민 사과를 함으로 인해서 이 국정농단 자체가 인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러려고 정치를 했나 뭐 이런 그 대목이 기억나시죠? 그리고 저의 오롯이 불찰이다. 근데 굉장히 전체 국민 대다수의 감정을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사과로 하여금 이 국면 관리를 하려고 했던 당시 청와대의 기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이미 핵심적인 어떤 스모킹건이 발견이 됐고 그게 손석희라는 인물로 인해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이건 우리가 사과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정상적인 사고회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회로가 가동이 됐었거든요. 물론 그 결과는 패착이었지만 가동이 돼서
이거 사과 안 하면 큰일 난다. 근데 사과함으로 인해서 정말 지지도가 쭉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죠. 물론 그 사과로 끝이 난 건 아니었어요. 10월 25일에요. 사과를 하고 나서 11월 4일 이때 보이세요? 이 5% 찍었던 거? 5%를 정확하게 찍고 나서인지 찍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10월 25일에 사과를 하고요. 11월 4일에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검찰 조사 받겠다? 특검까지 수용하겠다라는 인정을 해버립니다. 두 번의 대국민 사과죠. 근데요. 결과를 놓고 뭐 정치는 결과론적인 거지만 참 안타까운 게 정치는 결과론적인 거지만 이렇게 해부려서 박근혜 정권은 무너지게 되죠. 특검이라는 거를 수용하고 심지어 국민 여론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정권이 무너집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받질 않아요. 국민 여론을 받진 않는 거야.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걸 수용하면 우리가 무너진다라는 보수 내부의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자기의 코어 지지층이 스트롱한 윤석열을 원하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 그것은 반국가 세력과 좌파에게 머리를 조아린다고 받아들이지 국민의 여론을 따라간다라고 그들은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남아있는 한 줌 20%의 코어 지지층은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계산적으로 잘 보고 있는 거죠. 저는 물론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만 자신들이 정권을 유지하고 임기를 정상적으로 어떻게든 임기를 채울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딜레마죠. 박근혜처럼 하든 윤석열처럼 하든 결론은 동일하게 무너지게 돼 있다. 왜? 거대한 이 어떤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교수라는 분이 등장했고 연이은 단독 보도들과 폭로들, 의혹 제기들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여론 조작건이 더 크게 드러나는 순간 이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무너지라고 기우제를 지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치가 말을 해주고 있고 이 전반적인 기류와 분위기가 너무 박근혜 전국 때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죠. 대국민 사과를 하지도 않아. 심지어 자기 측근,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받지도 않아.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라는 사람에게는 일정 부분 뭐 진보 유권자든 중도 유권자든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박근혜 재평가설, 최순실 재평가설에 100% 동의하지 않고 일부 동의합니다. 왜? 왜 동의할까요? 일부 동의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뭐 탄핵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비욘드 최순실과 비욘드 박근혜가 우리 헌정사에 있을 거라고 난 상상도 못했죠. 근데 지금 보세요. 비욘드 박근혜와 비욘드 최순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 그러고 나니까 박근혜한테 왠지 미안해지는 거예요. 최순실에게 왠지 미안해지는 이 느낌은 뭘까? 근데 그런 생각을 저만 할까요? 아니. 저만 하질 않아요. 정치 고관여층들이 대부분 야, 최순실보다 더한 인간이 있었네? 와, 박근혜보다 더한 인간이 있었구나. 심지어 이명박보다 더한 인간이 있었구나라는 걸 지금 우리가 2024년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 분노의 어떤 임계점과 그 분노의 크기가 다르죠. 그때도 분노해서 촛불을 드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때와 지금의 분노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훨씬 더 막 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해소가 되지 않는 그 분노라는 건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냄새로 따지면 음식물 쓰레기를 1년 동안 방치하는 거고요. 2년 6개월 동안 방치하는 거고요. 폭탄으로 비유하자면 정말 어디에선가 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지금 계속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돌을 던져도 맞겠다라고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말씀을 굳이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어머! 마! 무너진다. 라는 분이 등장하셨네요. 예, 이명박님께서 후원을 해주신지 몰랐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짧은 기간 복귀하자마자 보내주신 이름 없음님도 언제 후원을 해주셨었네요. 이름 없음님, 우리 이명박님, 마 대단히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박님. 어디까지 얘기했죠? 지지도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미 국민들은 공통점을 보자면 윤석열과 박근혜의 공통점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현상은 동일합니다. 박근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당시 청와대가 무슨 얘기를 해도 친박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뭐라고 변명을 하든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의 분위기는 어떻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든 대통령실이 뭐라고 변명하고 해명하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현상은 동일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물론 이제 그분은 탄핵을 당했던 건 아니지만 이명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국정 지도는 쭉쭉 빠지거든요. 가령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라든지 4대강 논란이라든지 광우병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다가 참고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대국민 사과를 하면 이런 현상이 연거푸 벌어져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사과라는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명박의 사례와 박근혜의 사례에서 지금은 친검찰과 친MB 개들이 다 모여있는 공동 합작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들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사과가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억지로 막 안간힘을 써서 발버둥 치며 5년이라는 대통령의 임기를 유지하기에는 그것이 적절한 방법이든 아니든 간에 솔루션일 수는 있으나 부적합하죠. 말씀드린 대로 구린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못 버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희망과 기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신뢰하지 않는 수준이고 갤럽 조사만 놓고 보더라도 아주 참혹한 수준이죠. 대구 경북과 부울경이 다 20% 초중반에서 형성이 돼 있다는 거, 긍정 평가가. 저는 코어가 다 이제 집을 나가버린 형국이라고 보고 있어서 사과하면 더 빠질 거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공통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차이점은 박근혜처럼 사과를 안 한다는 거죠. 예, 특검도 거부하고 있는 거고. 6탄 방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때와 다르게. 하지만 결론은 동일할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이 국면을 해결할 거냐? 해결 못해요. 예, 해결 절대 못합니다. 예. 이분은 정말로 의정 갈등 해결 못하듯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검사 DNA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무오류의 존재들. 자신의 공소장은 전부 다 사실과 진실에 입각하고 이것 그대로 밀어붙여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의정 갈등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요. 이 지지도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뭐 자꾸 외부에서 변수를 끌어오려고 하거나 전쟁 위기 촉발이라든지 보수층이 좋아할 만한 결집 포인트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역시도 우리 국민들이 너무 현명하셔서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동요하진 않습니다. 진짜 뭐 국지전이라도 발생하고 뭐 이러면 위기감 때문에 결집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마저도 범야권 쪽에서 대처를 어느 정도 전 해놨다고 보거든요. 김빼기를 좀 해놓은 거죠. 뭐 계엄령이라든지 국지전 도발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은 소위 과거 보수 정부에서 보였던 북풍 기획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좀 예방 주사를 많이 맞으셔서 그런 거에 또 꿈쩍도 안 해요. 이제 시대가 해결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전망을 짧게 해보자면 뭐 요 주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제 6탄 방어를 할 겁니다. 뭐 어떤 변수를 끌어오든지 간에 아무리 그것이 뭐 여론조사에 소구하지 않더라도 지지층을 끌어모으거나 아니면 관변단체를 활용한 여론전, 극우 우익 꼴통 보수들을 활용한 여론전,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그것이 정작 거짓말이어도 오늘 하루만 모면하려고 하는 오대수,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고요. 이번처럼 계속 거짓말이 탄로나고 뒤집혀도 일단 밀어붙이겠다 이거예요. 인간의 기억력은 오래가지 않는다. 한국인들의 냄비 근성 두려워하지 말라. 어차피 확 붙고 확 식는다. 이거에 기인해서 정말 그 헌재에 자신의 탄핵안이 올라갈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때 가서 이렇게 대처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로드맵을 다 세워놨을 겁니다. 예. 아무리 자신의 지지층이 이완되고 여론조사를 응답하는 여론조사 포기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도 박근혜처럼 5%로 가도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을 때까지도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뭐 유시민 작가가 했던 얘기와 동일해요. 그리고 저도 그 인식을 같이 하고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국민 자체가 국가 전복 세력이고 반 국가 세력이라고 대통령실은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국민 여론이라고 보지 않아요. 여전히 가짜 뉴스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미리 좀 제가 예방주사를 놔드리면 회의론자는 아닙니다. 근데 범야권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주도하고 앞으로의 국면을 이제 장내와 장외 경기로 나눠서 보면 국회에서는 국회대로 이제 의혹 제기를 하고 국회에 할 일을 하지만 주말엔 나와서 장외 집회 한다고 해서 투트랙으로 나갈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이.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뭐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서면 사과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다 필요 없고 이 국면을 반전시킬 만한 그런 모멘텀 따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건 두고 보시면 돼요. 대통령이 설마 이렇게까지? 라고 하는 대목은 절대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아까 이 지지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빠질 거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빠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거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했던 여러분은 그리고 국민들은 또 범야권은 단지 이 싸움을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는 것뿐입니다. 즉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싸움을 그저 하고 있는 것뿐이어서 마치 프로 선수가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이 열심히 해야 될 훈련을 하고 해야 될 싸움을 하고 예선전, 토너먼트, 결승에 이르기까지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뭐 비유가 적절할진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무릎 꿇게 하겠다. 이겨먹겠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뭐 장외 집회를 통해 내겠다. 여론전을 하겠다.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당장 국가를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시켜보겠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을 반드시 사과시키겠다. 김건희를 반드시 사과시키겠다. 뭐 그런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싸울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네. 다만 큰 기대는 하시지 말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예. 바뀌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예. 그래서 아무튼 여론조사는 앞으로 더 빠질 거예요. 올라가거나 이럴 만한 모멘텀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예.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방식의 대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바뀌는 게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시각입니다.